당신은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쉬는 날도 잊은 채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버텨왔죠. 그런데 은퇴 후 문득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이렇게 묻지 않았나요?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은퇴는 누구에게나 큰 전환점입니다. 특히 50대와 60대의 은퇴는 삶의 마지막 챕터가 아닌 또 다른 시작이 되어야 하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수십 년간 일에 묶여 살아온 우리는 은퇴 후의 삶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채 막막함과 외로움에 맞닥뜨립니다. 오늘 이야기할 한 은퇴 형사의 삶은 우리 모두의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의 진짜 삶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범죄와의 전쟁 후 은퇴 형사의 충격적 인생 이막. 1. 은퇴 후의 막막함.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 퇴직을 앞두거나 이미 은퇴를 경험한 분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건 상실감입니다. 한 은퇴 형사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는 평생을 범죄와 싸우며 살아왔습니다. 사건 현장을 뛰어다니고 범인을 추적하며 단 하루도 긴장을 놓을 수 없었던 나날들. 그런데 은퇴 후 그는 갑작스레 자신의 정체성을 잃은 것 같은 기분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형사 일을 할 때는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꼈는데 은퇴하고 나니 아무도 나를 찾지 않더라고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TV만 보다 보니 내가 뭘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이 형사의 이야기는 비단 특정 직업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갑작스런 역할 상실과 정체성의 붕괴를 경험합니다. 일을 하며 존재감을 느꼈던 사람일수록 그 공허함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상실감을 어떻게 채우느냐입니다. 첫 번째 사례. 은퇴 후에도 나만의 사명을 찾은 사람. 서울에 사는 60대 후반의 박 씨는 평생을 공무원으로 살아왔습니다. 은퇴 후 몇 년간은 친구들과 골프를 치고 여행을 다니며 시간을 보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료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그는 작은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간 때우려고 했죠. 그런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도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제는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나눌 때가 아닌가 싶더군요. 박 씨는 지금 지역 사회에서 청소년 상담 활동을 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은퇴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지만 그는 여기서 의미를 찾았습니다. 박 씨의 사례는 은퇴 후에도 우리가 사명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3. 두 번째 사례. 새로운 기술을 배워 제2의 직업을 시작한 사람. 또 다른 사례로 55세에 경찰직에서 은퇴한 김 씨를 들 수 있습니다. 김 씨는 은퇴 후 집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다가 우연히 드론 조종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취미로 시작했지만 이내 전문 자격증까지 취득하게 되었죠. 현재 그는 드론 촬영 업체를 운영하며 제2의 직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엔 은퇴 후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드론을 접했어요. 배우다 보니 재미도 있고 이걸로 수익도 낼 수 있더라고요. 지금은 일하면서 예전처럼 긴장감도 느끼고 삶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김 씨의 사례는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술이나 자격증 같은 작은 변화가 인생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걸 배울 수 있죠. 4. 세 번째 사례. 단순한 생활 속에서 행복을 찾은 사람. 마지막 사례로 부산에 사는 62세의 이 씨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씨는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며 돈을 모았지만 은퇴 후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여행도 가봤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죠. 그러다 그는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텃밭에 나가면 기분이 참 좋아요. 땀 흘리며 흙을 만지고 내가 키운 채소로 밥을 해 먹으면 세상 부러울 게 없죠. 이 씨는 지금 은퇴 후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에게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소소하게 찾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5. 은퇴 후 우리 모두의 선택은?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은퇴 후의 삶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정체성과 역할의 상실감은 누구나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건 우리의 몫이죠.
은퇴 후에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뿐 아니라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직업을 통해 다시 도전을 이어갈 수도 있고 단순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의 의미를 더하는 겁니다. 6. 당신의 은퇴 후는 어떨까요?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온 당신, 은퇴 후에도 여전히 세상은 당신의 경험과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봉사, 기술 습득, 소소한 취미 활동 등 무엇이든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한 걸음이 인생의 제이막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은퇴 후 삶의 방향을 잃지 않는 법 형사의 이야기에서 배우다. 1.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은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올 때 많은 사람이 느끼는 건 해방감일지도 모릅니다. 이제야 쉴 수 있겠구나라는 안도감이 들죠.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이런 생각이 고개를 듭니다. 이제 나는 뭘 하지? 아침에 일어나서 갈 곳이 없고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큰 공허함을 줍니다. 특히 평생을 사명감으로 일해온 직업일수록 그 공허감은 더욱 큽니다. 경찰로 은퇴한 최 씨의 이야기가 딱 그런 경우입니다. 그는 30년 넘게 범죄와 싸우며 동료들과 사건을 해결했던 베테랑 형사였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그는 자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평생을 뛰어다녔던 제가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있는 제 모습을 보고 있자니 기분이 참 이상하더군요. 내가 왜 이렇게 무력하게 살고 있나 싶었죠. 최 씨의 말은 많은 은퇴자들에게 공감이 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공허감을 채우기 위한 선택입니다. 은퇴 후에도 우리는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 새로 찾은 사명, 봉사로 채우다.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가장 흔한 방법 중 하나는 봉사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최 씨도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우연히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아동센터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건 해결은 못해도 아이들에게 책임감과 규칙을 가르쳐 줄 수 있더군요. 최 씨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지역 청소년에게 진로 상담과 생활 지도를 하는 멘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누군가에게는 큰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그의 말처럼 봉사는 은퇴 후에도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게 해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3. 두 번째 사례, 취미를 직업으로 전환한 사례. 60대 초반의 김 씨는 조금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은퇴 전부터 낚시를 즐기던 취미를 살려 은퇴 후 낚시 관련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자신이 즐기는 모습을 기록하는 데 그쳤지만 이내 채널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수익도 발생하게 됐죠. 제가 평생 직장 다니면서도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낚시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은퇴 후에 이걸 더 자주 하게 된 것도 좋았지만 이게 돈이 되니까 더 신이 나더라고요. 지금은 기업의 협찬도 받고 자신의 채널을 통해 낚시 장비를 판매하며 제2의 직업을 만들었습니다. 김 씨의 이야기는 취미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은퇴 후 새로운 직업을 만든다는 게 꼭 거창한 사업일 필요는 없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4. 세 번째 사례, 단순함에서 행복을 찾은 사례. 마지막으로 소개할 이 씨의 이야기는 조금 더 소소하지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62세의 이 씨는 은퇴 후 텃밭 가꾸기에 매진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이 남아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그는 점점 그 속에서 큰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죠. 아침에 눈을 뜨면 텃밭에 나가서 흙을 만지고 내가 키운 채소로 식사를 준비하면 하루가 꽉 찬 느낌이에요. 돈도 그렇게 많이 안 들고요. 오히려 지금은 도시 생활보다 더 풍요롭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씨는 단순한 삶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행복의 본질임을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꼭 대단한 성공이나 성취가 아니라도 충분히 만족스럽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그의 사례가 잘 보여줍니다. 5. 은퇴 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 세 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건 삶의 방향을 다시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은퇴 후 공허감을 느끼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는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음은 이를 위한 몇 가지 실천법입니다. 작은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활동이나 도전을 시작하기 위해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소소한 취미든 봉사든 작은 한 걸음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과거의 경험을 활용하세요. 직장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은 은퇴 후에도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보세요. 자신의 행복을 우선으로 생각하세요. 은퇴 후에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결론 은퇴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은퇴는 우리가 살아온 삶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의 문입니다. 최 씨처럼 봉사를 통해 김 씨처럼 취미를 직업으로 전환하며 혹은 이 씨처럼 단순한 삶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도 모두 각자의 방식입니다. 중요한 건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찾아가는 것입니다.